IT가 궁금한 이들의 이야기 아공이 지금 시작합니다. 와! 내가 할 때마다 목소리, 오글오글 거리긴 하는데.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이걸 듣는 아니다. 분들은 추석이 아니겠지만 아, 그러네요. 아, 저희 날짜로 가면 되겠죠? 네, 뭐 네. 지금 이제 막 밤낮으로 날씨는 쌀쌀하고 낮은 덥고 그래서 좀 맞아요. 힘든 감기 날들이 조심하세요. 네. 네, 뭐 지금 듣는 분들은 겨울일까 모르겠다. 겨울일 수도 있겠죠. 여름일 수도 있어요. 아예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IT 지식이 거의 없지만 이제부터 열심히 배워가고 싶은 현역 개발자 제나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제가 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궁이에서 IT가 궁금한 일을 맡고 있는 라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는 갬성 프로그래머. 네, 우후.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더 사랑하는 야곰입니다. 이야. 네, 반갑습니다. 그럼 뭐 잠깐 프리토크로 가서서 네, 추석 때 다들 뭐 하셨나요? 저는 그쵸. 같이 사는 지인네 집에 갔다 왔어요. 네. 멀리 갔다 오셨나요? 그쵸. 전북입니다. 전북. 네. 저는 예전에는 집에서 그 전을 많이 부쳤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부쳐요. 그래서 한 반나절 정도 전 열심히 부치고 오. 열심히 먹고 네, 그러고 왔습니다. 어쩐지 네. 좀 얼굴에 이제 뭔가 좀, 폈는데 조금 그 예전보다 더 조금 오르신 느낌이 그럼요. 듭니다. 예. 보기 좋아요. 살은 찌우라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영화를 좀 많이 봤는데 그 영화 중에 저희 주제로 할 게 좀 보여서 오, 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도 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영화냐면 약간 그 보안에 관련된 영화예요. 보안이요. 네, 그래서 제가 야곰님 이제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카톡을 드려서 이번 주는 한번 우리 보안에 대해서 한번 와. 알아보자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네 문제 없다고 하셔서 네, 좋은 떡밥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모아를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아모아랑 이제 뭐 엮여서 조금 더 얘기해볼 것들은 뭐 또 공인인증서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네, 왜 싫어하세요? 최악이야. 네. 그래서 아모아와 공인인증서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해볼 건데 뭐 격가지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분량이 될지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토리님은 이제 뭐 아모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함이 생겼다. 그래서 좀 뭐 알아보신 게 좀 있으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현역에서 개발을 하면서 음. 뭐 암호화를 직접 쓸 일은 별로 없는 경우예요. 네네. 왜냐면 저는 프론트 개발자다 보니까 네. 나머지 이 암호화에 관련된 거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많이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가끔 하면은 이제 개인 앱 정도 네. 개인 앱을 만들 때 뭐 제가 서버 구축을 할 때 뭐 회원 가입이나 이런 거 할 때 가끔씩 이제 사용하기는 하는데 저도 뭐 인터넷에 흘러 돌아다니는 그런 정보들로만 이제 작업을 하고는 하죠. 그래서 네네. 저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오늘. 뭐 궁금한 키워드 몇 개만 두 분이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다시 좀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요새도 아니고 좀 핫했던 그 HTTPS 네. 왜 발음이 안 되지? HTTP. HTTPS 네. 그러니까 이제 필수 요소로 거의 작용되고 있잖아요 요새. 네. 네.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뭐 하는 방법, 원리, 뭐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네, 다른 분들은 아마 개발자분들 중에도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떡밥을 그걸로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저는 사람들을 많이 귀찮게 하는 그것. 액티브엑스? 네, 맞나? 그렇죠. 너무 싫어요. 아까 공인인증서에서 제가 싫다 그랬는데 네.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액티브엑스예요. 그렇죠. 네. 뭐 여튼 두 분이 그럼 HTTPS랑 액티브엑스 이것에 대해서 또 화두를 던져 주셨는데 일단은 주제가 암호화다 보니까 일단 암호화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한번 후려쳐 볼게요. 자, 암호화는
이렇게 시작해도 되나? 아 그럼요. 너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선생님. 이따가 뭐 편집하면서 그럼요. 앞에 프리토크 좀 넣으면 편집은 너가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편집 너무 힘들어요. 이 암호화 요것에 대해서 좀 개략적으로 알아보면요. 사실 암호화의 원리 막 암호화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암호화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아니 원래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있고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깍두기로 이제 해싱 같은 그러니까 단방향 암호화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크게 대칭키랑 비대칭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대칭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랑 같아요. 뭐냐면 그 흔히 알고 있는 방법이 뭐죠? 자물쇠 같은 거야, 딱. 아. 우리가 쓰는 자물쇠는 열쇠를 가지고 잠글 때 잠기고 열 때 열리잖아요. 그 네. 키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암호화를 하는 쪽과 암호를 푸는 쪽 요 두 곳이 모두 똑같은 키를 갖고 있다 해서 대칭키 방식이라고 해요. 암호를 그냥- 거는 사람도 키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금고를 잠궈서 누구한테 뭔가 쪽지를 전달한다. 그러면 그 금고를 잠궈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잠글 때는 열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열 때도 열쇠가 필요해요. 자물쇠 누르면 잠겨요. 그렇네. 미안합니다. 어. 네. 좋아요. 그러면 옛날 대문이라고 생각하면 네. 네. 어쨌든 다 이해하셨을 테고 이 비대칭키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암호화를 할 때 쓰는 키랑 암호화를 풀 때 쓰는 키가 달라요. 그러니까 암호를 이제 푸는 거를 이제 암호화의 반대면 복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복호화를 할 때 쓰는 키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잠그는 사람이랑 푸는 사람이랑 서로 다른 키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호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그게 쉽게 말해서 그러면 암호를 다시 다른 걸로 풀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ABCD를 암호화해서 1, 2, 3, 4가 됐다 하면 1, 2, 3, 4를 다시 ABCD로 변환하는 과정을 그냥 복호화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해독인 거죠? 그렇죠. 암호 해독. 네, 이게 그냥 한자어라서 그런데 그냥 암호를 푼다. 똑같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대칭키랑 비대칭키 방식은 이해하셨죠? 네. 원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나 방식이에요. 기억나는 거 어떻게 자물쇠밖에 없어. 아니 농담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 대칭키라는 방식은 DES, AES, 뭐 시드, 아리아 뭐 이런 방식들이 있고 뭐 비대칭키로는 조금 대표적으로는 RSA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냥 어깨 너머로 한 번씩 들어본 단어네요. 그렇죠.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해봤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봤거나 하면은 이런 단어들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또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도 조금 힌트를 드릴게요. 나만 모르네. 네. 자, 그래서 요 암호화 방식은 뭐가 더 안전하냐, 뭐가 더 안전하지 않느냐 이런 차이는 아니고 방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대칭키는 잠그는 키랑 푸는 키가 같아요. 근데 나는 서울에 살고 제나토리님은 뉴욕에 산단 말이에요. 아 좋네요. 좋아요. 사대주의자. 근데 우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아 근데 내가 암호화를 시켜가지고 뭔가를 제나토리님한테 보내야 돼. 그럼 난 못 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키를 둘이 다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격으로 뭔가를 주고받으려고 한다면 이 방법이 적합하지 않겠죠. 그렇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복한테 이 키를 전달해달라 해도 그게 그 신복이 뭐 강도에게 붙잡힐 수도 있고 신복이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이 온라인에서 뭔가를 주고받고 할 때 그렇게 적합한 방식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중간에 누군가가 이제 그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음. 뭐 훔쳐간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암호화된 이것을 훔쳐가는 건 상관이 없죠. 대신에 암호화를 풀 수 있는 그 키를 훔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뭐 비대칭 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비대칭 키는 어떻게 되냐면 열쇠가 있잖아요. 두 가지 열쇠가 있는데 암호화를 할 때 쓰는 키는 이제 공개 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암호화를 풀 때 쓰는 거를 이제 개인 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비대칭 키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친구한테 공개 키라는 걸 보내요. 그러니까 너는 이걸로 암호화해서 나한테 보내. 그럼 나는 내 개인 키로 갖고 이걸 풀 거야.
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그냥 나한테 암호화할 수 있는 키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공개 키예요. 그래서 공개 키는 내가 뭐 누구한테 던져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뭔가 암호화해서 보내고 싶다. 그럼 내가 그냥 소포로 보내준 그 키로 잠궈가지고 나한테 보내면 내가 개인 키로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면 네. 약간 듣기로는 네. 굉장히 단방향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그 친구한테 공개 키를 받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공개 키를 그럼. 그렇죠. 서로 공개 키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 키는 잠글 수만 있기 때문에 그 개인 키만 내가 잘 소지를 하고 있으면 그 친구가 보낸 걸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얘가 대칭키인가요? 비대칭 키죠. 키. 그러니까 서로 키를 교환을 하는데 그 키는 잠글 수만 있는 키를 교환하는 게 비대칭 키 방식이에요. 비대칭이자 공개. 그렇죠. 키. 그 같은 말이에요. 아하. 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문과는 비공이라고 외워야 되겠네요. 저런. 그럼 이제 조금 쉽게 그런 공개 키 방식이라고 할게요. 네. 공개 키 방식은 이제 내 친구한테 공개 키만 내가 받아서 그 친구가 준 열쇠로 그냥 잠궈서 보내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내가 준 키로 잠가서 보내면 내가 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 키를 돈 안 맞으면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방식이라는 건 없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제 개인 키를 도난만 안 되면 이 방식은 대칭 키보다는 훨씬 안전한 거죠. 원거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다 공개 키 방식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알고리즘이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의 자원을 더 소모를 한다는 거죠. 실생활에서 이 공개 키가 사용되는 예시가 혹시 있을까요? 아까 그렇게 싫어하던 공인인증서도 이 공개 키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나토리님이 말씀하신 이 HTTPS도 공개 키를 사용하는 그 알고리즘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원격적으로 뭔가를 하는 이런 상황들에서는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혹시 제가 그 실 이제 개발을 하면서 네. 뭔가 이제 오픈 API나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네. 그럼 API 키 그것 같은 것도 공개 키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는 사실 뭐 개발자들이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실 그런 키에 해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가 그 API를 쓸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다 그냥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진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네, 그것과는 좀 다른 얘기였고 어쨌든 그래서 이 공개 키 방식과 그리고 대칭 키 방식 이해는 하셨죠? 네. 공개 키와 비공개 키인 거죠. 그러니까 공개 키가 비대칭. 그렇죠. 비공. 문과 여러분 외우세요. 비공입니다. 비공. 그래서 사실 이 대칭 키라는 방식이 뭐 아예 또 무용지물인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컴퓨터에 뭔가를 저장할 때는 내 개인 키로 그냥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복호화 할 때도 그냥 내 암호를 치면은 거기에서 복호화 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뭐 별로 쓸데없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조금 더 단순한 방법인 거네요. 뭐 말하자면 그렇죠. 회사에서 네. 가끔 보안 문서 보낼 때 네네. 엑셀 파일이면 그 엑셀을 잠궈 놓고요. 네. 메일 바디에다 그 엑셀의 비번을 주더라고요. 네. 어디 회사예요? 거기? 그 비밀이에요. 아주 현대화된 방식으로 하는데 네. 그 경우가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개키 비공개키 중에서 메일 바디에 공개하는 경우 뭐예요? 이게 대칭키 아닌가요? 대칭키인데 메일을 그렇죠. 메일을 메일에다가 해킹당하면 이건 대칭키의 그 키를 뺏기는 거죠. 키는 맞나요? 그렇죠. 암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그 암호를 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암호가 키인데 이런 문서 파일들은 대칭키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딴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문서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서에 암호화 방식들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AES라든지 뭐 SID라든지 ARIA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는데 요걸 또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AES라는 방식이랑 DES라는 방식은 미국 거예요. 우리 제나토리님이 좋아하는 역시. 미국 거예요. AES랑 DES요? 네네. AES는 Advanced Decryption 인크립션? 잠깐만요. 아메리칸 인크립션이 아니네. 영어가 제나토리님 영어 잘하잖아요. 네,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라는 어. 이름의 약자인데
DES라는 그 암호화 방식을 조금 어드밴스 시킨 발전시켜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가 조금 더 ABCD라서 좀 뒤에 글자 같아서 더 최신 같아 보이지만 AES가 더 최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AES라는 방식이 미국에서 처음 이제 만들었는데 이 시드랑 아리아라는 방식은 우리나라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는 사대주의자 뭐죠? 아, 호응해라. 시드. 오케이. 이게 시드라는 친구가 사실 이 액티브 X의 주범이거든요. 나쁜. 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괜히 했네. 그래서 너무 조금 가슴 아프진 않지. 여튼 우리의 빡침의 주범이 된 이 시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하고 아리아랑 시드란 요 두 가지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드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아리아라는 방식이 나왔고 이 아리아라는 방식이 지금 그 우리가 잘 아는 H로 시작하는 그 워드프레스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 네. 수많은 정부기관에 들어가 그렇죠. 있는 그. 아니야? 왜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그 워드 프로세서만 쓰느냐 하면은 정부기관에 납품이 되려면 정부 공인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의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문서를 암호화하는 방식이 아리아나 시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약간 이거 냄새 나는. 그러니까 근데 시드랑 아리아는 방식은 물론 국제 표준으로 제정이 되긴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굳이 이걸 쓰지 않는다인 거죠.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우리만 보면. 그런데 이게 독과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들어가려면 이 아리아나 시드라는 암호화 방식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에. 그런데 이 외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에 굳이 시드나 아리아라는 이 암호화 방식을 거기서 채용을 하겠냐라는 뜻이죠.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한정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뒷얘기는 내가 뭐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혹시 시드나 아리아는 어디서 만들었나요? 그 한국 인터넷진흥원 키사라는 곳에서 만들었고요. 시드는 1999년도, 아리아는 20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같은 데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미국이 만들어놨던 AES라는 이 좋은 암호화 방식을 미국에서 수출 규제를 했어요. 보안 문제 때문에? 암호화도 수출 규제를 하나요? 그렇죠. 이 알고리즘 자체를 외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네.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이 기술 자체가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요 얘기를 하면 AES도 뭐 128비트, 256비트 뭐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트는 얘기를 하자면 비트 주세요. 미안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 비트는 크면 클수록 암호화 그게 세다는 얘기예요. 그 뭐지? 강력하다는 얘기죠. 강력함. 강도가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큰 건데 이때 미국에서 이 128비트, 256비트 이 암호화 방식을 나갈 수 없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의 자산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있는 게 48비트, 50비트 이런 것까지밖에 못 썼어요. 그 48비트와 64비트, 128비트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키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러니까 암호화 할 수 있는 그 키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죠. 자릿수예요? 자릿수? 쉽게 말하면 자릿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48비트는 48짜리인가요?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라키님이 이해하실 때 약간 48비트, 128비트 어떤 느낌인지를 약간 모르니까 BPM 느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아궁이들을 위해 소개를 좀. 우리 자물쇠를 잠글 때 키 보면은 이 키 2가 있잖아요. 2가 얼만큼 섬세하냐. 이 2를 몇 개를 박을 수 있냐 이런 거죠. 어쨌든 그 숫자가 커질수록 굉장히 그 자잘자잘하게 많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더 이제 복잡하다. 그렇죠. 이제 해독하는데 훨씬 더 복잡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뭔가 암호화를 하려면은 최소한 128비트 이상의 암호화 기술을 조금 사용을 하자 이런 거였는데 너무 작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비트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랴부랴 만든 거예요. 그럼 시드는 몇 비트예요?
128비트짜리예요. 오. 시드는 128비트인데 옛날에 썼던 미국에서 이제 지금 그 버린 DES라는 방식의 친척벌 정도 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시드 때문에 액티브X가 나왔냐 이 얘기를 하자면 AES라는 것은 어쨌든 그 미국에서도 표준으로 쓰고 있었던 거고 뭘 표준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 서로 통신 간의 암호화를 하려면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브라우저라는 거는 뭐 우리가 쓰는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네. 뭐 파이어폭스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 암호화 방식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AES는 표준이니까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MS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나라별로 이제 수출해 줄 때, 그러니까 한국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를 할 때는 128비트가 아니고 50비트짜리를 설치해 준 거예요. 차별을 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굳이 깔려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갖다가 막 미국판을 갖다가 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는 그 암호화는 48비트, 50비트 뭐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 정도로면 하루면은 풀릴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쉬운 암호. 그렇죠. 그러니까 복호할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은 복호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기 나도 때문에 의식하게 복호하라고 해야겠다. 네. 비공. 비공. 네. 이 AES는 대칭키 방식이요. 어쨌든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우리 인터넷 뱅킹 할 때 아니면 뭐 쇼핑몰에서 뭘 할 때 암호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브라우저에서 이제 지원을 안 하잖아요. 시드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어도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지원해주는 플러그인 같은 액티브X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조금 더 확장 프로그램으로 깔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액티브X를 가지고 이제 암호화 통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액티브X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뭐 120, 어떻게 보면 110V, 220V 전환 그런 그거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오토바이야. 내가 타고 있는 게 오토바이인데 여기에 사람을 한 명 더 실어야겠어. 아니면 조금 더 고출력의 뭔가가 필요해. 그래서 그 옆에 사람 한 명 태우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달리는데 옆에 사람 한 명 태우고 가는 바퀴 그런 달린 거. 느낌으로 뭔가를 하나 붙였다는 거죠. 그게 액티브X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첫 의도는 나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그때는 뭐 나빴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자국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그 첫 출발 단추가 너무 잘못 끼워졌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액티브X라는 선택이 그렇게 나빴다고는 할 수 없어.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그게 지금까지 이제 계속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1999년도 얘긴데. 99년이면 뭐 하셨어요? 태어났나? 전 아직 안 태어났어요. 네. 저는 1살이었겠네요. 그 너무 형님이시다. 엉망진창이에요. 어쨌든 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이 친구 때문에 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액티브X는 사실상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그러니까 브라우저라는 이 그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그 친구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조금 더 보조해주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그냥 확장팩 같은 느낌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액티브X라는 것 자체가 혁신적이라기보다는 그걸 활용해서 이제 암호화를 뭔가 실어서 보냈다. 이게 조금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열받는데 브라우저를 하나 만들지 그랬어. 그것도 방법이네. 그것도 있었네요. 근데 그만한 실력이 안 됐을 수도 있나요? 이거 조심스러운 이거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요? 삐삐삐. 여튼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근데 생각을 누군가 했을 거고 그게 뭔가 더 어려웠겠죠, 그죠? 그렇죠. 이제 네, 뭐 그러니까. 그냥 확장팩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오리지널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보급이 이미 그 익스플로러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었고. 있었군요. 저는 네. 그때 안 태어나서 잘 제가 태어나서 아는데 그때 1살 때 아마 뭐 한 살 때 좀 키보드 좀 두드렸나? 정부와 관련된 일들도 있었을 네. 테고. 그쵸, 그럴 수 그때 있죠. 뭐 넷스케이프라는 그런 애도 있었다고. 아시나 봐요? 막 그 약간 그거 아니야? 등대? 그 지금 등대 맞아, 등대. 그걸 아시는구나. 저는 옛날 저는 역사 책에서 박물관에서 봤어요. 봤어요.
맞아요. 그 넥슨 박물관. 네. 엉망진창이 아주. 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액티브엑스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액티브엑스라는 게 사실상 이제 보다 보면은 안전하지 못한 구멍들도 많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더 이상 액티브엑스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액티브엑스가 아니고 이 EXE를 설치하겠다. 그게 뭐야? 음, EXE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나? 이건 진짜 어렵다. 네,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네, 언제부턴가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나도 인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네. 요새는 대신 생각해보니까 보안 쓰질 않네요.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하셨죠. 맞아요. 뭐 자꾸 설치하라고 난리들이. 그 뭐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라. 이제 아.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위에 노란색 줄 뜨면서 액티브엑스를 설치하시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나왔던 것을 대체해가지고 이제 뭔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것을 설치하라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하다 이거. 뭐.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액티브엑스보다 나은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액티브엑스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이게 나은 결과는 아니에요. 그럼 더 나빠졌다는 얘기입니까? 더 별로죠.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더 안 좋다고 볼 수도 근데 있어요. 유저들이 느끼기에는 뭐 네. 모르겠어요. 액티브엑스가 죄송하지만 워낙 한마디로 BIT인들에게는 빡침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네. 이 액티브엑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뭔가를 설치하라고 할 때는 뭐 조삼모사할 수도 있는데 조삼모사 좋다. 네, 굉장히 뭔가 되게 좀 윤택해지고 빨라진 것 같고 네. 나에게 걸림돌이 좀 사라진 것 같고 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액티브엑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빡쳤거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막 새로 고침이 저절로 맞아요. 뭔가 다 작성해놨는데 했는데 안 된대 자꾸.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하기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건 좀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그 우리가 믿고 쓰는 뭐 보안 업체라고 하는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무슨 시큐리티 네, 하면서 네. 설치된 그 보안 프로그램들 사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영세합니다. 굉장히 회사들이 막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막 연구원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뭔가를 정말 우리의 뭔가 정보를 막아줄 것 같고 개발자지 뭐. 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이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갑자기 뭔가 여튼 그래서 그게 사실상 그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말 그분들이 제대로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험성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뭔가 피싱 사이트에서 유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그 크래커들이 하는 짓들이 네. 이제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가장해서 설치를 해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깔았는데 알고 보니 바이러스 뭐 이런 뭐 건가요? 어르신들이나 네. 아니면 뭐 라키님 같은 아궁이 분들은 혹시 전 모르죠. 무조건 얘거든요. 보안 프로그램 이게 네. 문제인 거. 무조건 네. 뭐든지 확인하지 아니요 않고 하는 얘거든요. 순간 내가 해왔던 노력이 허투루 돌아가는 느낌? 그렇죠. 뭔가 새로 고침돼버리고. 그렇죠. 아이콘에 병원 마크만 있으면 까셔요. 음. 못 먹어도 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설치 이걸 다 누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편한 거야. 그냥 사이트에 뭔가 올려놓고 백신 프로그램 아니면 뭐 방화벽 이렇게 써놓고서는 설치하세요라고 하면은 다 설치하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게 있죠. 맥키퍼라고. 맥키퍼? 그 맥을 쓰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그런 친구가 있는데 여튼간에 맥키퍼 뭔가 광고 보면 과감히 닫으세요. 자, 그런데 이 액티브엑스든지 EXE든지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윈도우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운영체제라는 게 윈도우만 있지 않아요. 지금 물음표 또 떴죠. 라키님. M사? 그쵸. M사가 아니지. 아니죠. 맥- A사죠. 그쵸. A사에서는 다른 체제를 쓰죠? 그렇죠. 맥OS를 쓰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쓰기도 그것도 하고 알아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액티브엑스 환경은 그런 다른 운영체제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들 안 쓰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윈도우즈에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동안 그 맥북 사용자들이 그 윈도우를 깔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깔 수 있나요? 네, 깔 수 있죠. 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들 그걸 안 쓰는 거였어? 그거를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인터넷 뱅킹. 은행을 쓰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은 그 A사의 그 노트북에 깔려 있는 그 운영 체제는 은행 그게 안 되나요?
은행 거래가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그 지원해주는 은행들이 몇몇 군데가 있는데 어. 100% 되지는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액티브엑스를 써야 되는 환경이다. 그럼 절대 쓸 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이런 액티브엑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설치형으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선점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어쨌든 간에 그 병폐들이 아직 남아있는 적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액티브엑스를 이제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EXE 설치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암호화 통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인인증서를 우리가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그런 보안 업체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영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회사에서 기존의 사람들이 잘 쓰고 있던 걸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의무 사용이 이제 해지되고 아니면 액티브엑스는 이제 절대 쓰지 말라라고 했는데 액티브엑스를 그냥 설치형 윈도우용으로 EXE로 포팅하면 그만인 거예요. 여기서 질문은 네. 그러면은 사실 설치가 필수가 아니면 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자꾸 껴들어서 물어보잖아요. 이거를 설치하시겠습니까? 할 때 네. 아니요 해도 되나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왜 그거를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설치를 하게 끼어팔기. 하느냐? 아니요. 그거는 사실 면죄부, 면피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판례들이 있는데 어떤 뭐 은행이 있다, 은행 사이트가 있다, 아니면 뭐 쇼핑몰 사이트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진 뭐 암호화를 어떤 단계까지 어떻게 하고 어떤 그 보안적인 요소를 위해서 어떤 그 절차. 절차 아니면 체제? 그런 것들을 갖춰놨다. 네. 하면 이제 어떤 사건이 터져도 너네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는 면죄부가 되는 어떻게 보면 면죄부가 씌워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일단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죠. 사측의 면죄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자기들이- 회사를 위한 면죄부가 나는 되는 이런 거 제공했는데 네가 안 깐 거야. 약간 그렇지. 이런 느낌인 거죠. 설치를 안 하면 이제 아예 그걸 사용할 수 없게 그렇죠. 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안전한 방법들을 놔두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이거 썼으니까 사용자가 좀 귀찮더라도 이거 쓰게 만들어야지. 그냥 그런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저희 뭐 부모님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저한테도 어려워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네. 전혀 한 번도 이런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네. 액티브 X가 뜬다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선 브라우저에서 다 지원을 해줬으니까 처음부터. 그게 이제 AES.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그것을 막 주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미국에서 쓰는 표준화 암호화들을 모두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었던 거죠.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한국에서 이제 은행 거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네. 여기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하네? 네. 이게 보안이 되는 건가? 그것도 되게 궁금하긴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되게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그런 방식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보안 프로그램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오. 사회주의자 신났네요. 네. 그런데 이 보안 프로그램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제가 이거 뭐 100% 팩트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이 로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법이 항상 기술보다 늦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실 이거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회사 쪽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이 개인들이 뭔가 사고가 터지지 않게 하도록 그들이 미리 먼저 기술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보안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어디 서부에 있다가 갑자기 동부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카드를 긁었어. 그러면은 바로 일단 정지시키고서 전화가 와요. 그래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맞고요. 그 뭔가 이제 시간차로서 전혀 이해되지 않거나 의심이 간다 하면 이제 은행을 되게 쉽게 잠궈요. 네. 그분들은. 그냥
얘가 비정상적인 사용인 것 같다라고 하면 잠궈버리는 거예요. 순간. 네. 이것들은 뭐 외국의 게임사들도 많이 그래요. 다른 장소나 IP가 바뀌는데 그게 굉장히 네. 멀다 하면은 잠궈버리더라고요. 이건 잠깐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네. 이게 가끔 그래요. GPS 잡는다 그래요. 우리는 전문적으로. 아, 그렇죠. 이놈들이 실제로 그 공간에 가서 거기서 때려야 되는데 자꾸 집에서 들어 앉아갖고 누워갖고 GPS 조작해갖고 누른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열받거든 이거. 누구는 쎄 빠지게 더운 한여름에 땡볕 아래 갖고 때리고 있는데 네. 그런 거죠? 그렇 그러면은 그 회사 측에서 그거를 잡아내면 잠그더라고. 그렇죠. 계정을. 그렇죠. 네, 그런 것과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한국 사람이 갑자기 중국에서 접속을 했다. 그럼 이제 계정을 잠궈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죠. 라키님은 그런 문자 와보신 적 없어요? 저는 요새 그 N사에서 계속 이제 다른 해외에서 로그인 이력이 있다고 계속 뜨더라고요. 저 한 번 있었어요. 터키였나? 어디였나? 터키에서 한 저 2번 정도 문을 두드리길래 표현 좋네요. 사람 없어요. 네. 네, 문을 두드리길래 비번을 몇 번 바꾸다가 제가 제 비번을 까먹어서 음, 다시 설정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미국 아, 동부 서부 그렇죠. 장극이 네. 그거를 되게 쉽게 잠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왜냐하면 회사 책임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판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네가 최선을 다했는데 얘가 통장이 털렸으면 어쩔 수 없다. 사용자가 비밀번호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실제로 미국이 그런 정보 보호에 대해서 훨씬 더 무겁게 예를 들어서 벌금이든 뭐든 더 훨씬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엄격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털렸던 뭐 K사라든지 뭐 N사라든지 이런 데서 털린 만큼 한번 털린다. 그럼 거기는 회사 문 닫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괜찮은데. 우리는 털리면 사과문 올리고 끝이죠. 뭐 우리의 비밀번호를 회수하겠다. 말이 되는 소린지 여튼 아니 복사해서 가져간 거 어떻게 회수를 해? 지들이 무슨 하드디스크도 불태우지 않으면 다 복원할 수 있는 마당에. 저번에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하드디스크 맞아. 망가뜨리는 방법. 네. 태우고 망치로 바다에 깨야겠죠? 던지세요. 네. 그럼 안 된다. 오염되니까. 어부가 낚을 것 같아요. 오염되니까 안 돼요. 네. 예. 여튼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이다, 뭐다 이런 거를 사실상 그렇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야곰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는 신뢰해요. 야곰님은 그러면은 네. 지금 본인이 설정하고 있는 모르겠어요. 그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안을 강화한 방향으로 쓰고 있나요? 아니요, 근데 그거를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니까 그들이 강요를 하면 제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혼자 잘났다고 딴 거 쓸 수가 없네요. 네, 그죠? 내가 은행에서 뭔가를 일을 봐야 되는데 그들이 요구한 그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넘어서면 네. 해커하겠죠, 그죠? 크래커하고 해커하고. 굳이 은행 안 가겠죠? 그러네. 네. 여튼 그래서 요즘에 은행들이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액티브엑스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모바일 환경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저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컴퓨터로 데스크탑으로 하기보다는 모바일로 대부분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됐죠. 카땡이라는 그 메신저 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액티브엑스나 이런 걸로 귀찮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액티브엑스가 설치될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그렇네요. 네. 윈도우즈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액티브엑스라든지 공인인증서라는 그 자체가 의무 사용이 이제 폐지가 됐어요. 오. 2014년 10월 1일부로 공인인증서라는 것으로 뭐 은행 일을 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걸 하지 않아도 돼요. 의무 사용이 폐지가 됐습니다. 2014년부터요? 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쓰고 있죠. 네. 그런 이유들은 충분히 있어요. 이것을 써야 하는 이유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카땡 은행을 쓸 때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나요? 송금할 때? 손가락을 씁니다. 손가락. 그렇죠. 뭐 손가락 인증을 한다든지, 페이스로 하죠 요새. 네. 그래요? 뭐 얼굴로 인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인증 수단이 변화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공인인증서를 이제까지 그래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나임을 인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인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인감 도장으로 내가 나임을 증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온라인 인감으로 이제 공인인증서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은 이게 편리하다고 잘 못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 민원 24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잖아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가지고 내 초본 뛸 수 있고 등본 뛸 수 있고 뭐 전입 신고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엄청 편하잖아요. 내가 동사무소 이제 주민센터지. 내가 주민센터로 뭐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대주의자 분께서 만약에 미국의 영주권자고 시민권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뭔가 이런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거의 없죠. 네. 그리고 뭐 대사관 가야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게 하니까. 아니고 정말 미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 미국 정부는 좋겠다. 민원 24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나 봐요. 안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걸 인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엄격하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라는 이런 온라인 개인 인증서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몇 가지 순기능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방금 야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발전하고 음. 사실 저희가 모바일 앱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없었다면 네.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라는 게 이런 뭐 불편한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순기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공인인증서를 쓰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액티브엑스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겪고 있는 거지 공인인증서 자체로는 그렇게 뭐 나쁜 컨셉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쨌든 순기능도 있다. 나중에 뭐 공인인증서가 진짜 네. 어느 나라에선가 칩으로 심고 자기 뭐 신분을 나타내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도 발전을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 공인인증서가 지금 의무 사용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온라인 인감으로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주민센터에서 나의 개인 정보도 그걸 통해서 뽑을 수가 있고 그렇죠. 은행 거래도 다 그걸로 하고 굉장히 그 많은 어떤 맞는 키잖아요. 나에 그렇죠. 대해서 개개인마다. 네, 네. 근데 이게 안전한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볼 것들이 있는데 공인인증서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컨셉이고 네. 굉장히 편리해요, 순기능이 편리해. 있고 편리하고 뭐 한 번 등록해 놓으면 네. 그리고 놀랍게도 공인인증서는 비대칭키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비대칭 키요. 비공. 아 맞다. 네. 공개 키. 네, 공개키 방식. 네, 공개키 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온라인에서 쓰기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제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아요. 아 너무 유익한데. 너무 괜찮은데?